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국회는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이 94석, 나머지 야당 의석은 모두 205석으로 전형적인 여소야대 국회였습니다. 넉 달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99표 중 234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킨 구성 그대로였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해제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계엄 해제 의결에 필요한 국회의원은 150명. 기무사는 이 150명 저지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당정 협의를 통해 의원들이 국회 의결에 불참하게 만들고, 200명이 넘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검거 작전을 세웠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다음 이를 어기면 대대적으로 검거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무사가 작전 계획대로 실제 의결 정족수 미달 작전을 시도했다면 당시 야당과 무소속 의원 중 57명 이상이 검거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기무사는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를 계엄 발령의 조건 중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계엄 시 보도검열 9개 반을 편성해 사전 검열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조간과 석간, 방송, 통신, 인터넷, 주간, 월간지 등으로 분류해 검열 시간까지 나눴습니다. 중앙매체는 한국언론회관, 지방매체는 각 특별시 또는 광역시, 또 도청 공보실로 장소도 지정했습니다. 검열 지침을 위반하면 경고로 시작해 현장 취재 금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3단계 제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을 계속 위반하면 6개월 보도 금지, 심지어 등록 취소하는 방안도 포함됐고, 필요할 경우 방송은 KBS만 남겨 전국 단일 방송 체계로 전환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조치 사항을 검토하면서 국회의원 성향을 진보 160여 명, 보수 130여 명으로 분류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했던 대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도록 불법 시위에 참석한 국회의원을 집중 검거해 사법 처리한다는 계획도 들어있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 전반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2017년 3월 9일 박근혜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촛불과 태극기 집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각 군에서는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와 정부청사 등 중요 시설 494개소와 집회 예상 지역인 광화문, 여의도에는 기계화 사단 등 전투부대들이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야간을 이용해 전차와 장갑차로 신속히 투입한다고 문건은 적시합니다. 당시 기무사가 세운 대비 계획은 계엄의 성공을 위해 군대가 주요 목을 빨리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의 목은 길목의 목을 의미한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석했습니다. 문건의 곳곳에는 위법성이 발견됐습니다.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당시 합참의장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삼사관학교 출신이어서 육사 출신들이 계엄을 주도하며 합참의장은 배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국정원장은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통제에 따라야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계엄이 발동되면 대법원을 제외한 모든 사법권이 정지가 됩니다. 문건에는 이를 대비해 계엄사 군사법원의 설치 방안까지 마련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휘 통제할 계엄사령부는 통상의 매뉴얼대로라면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에 위치해야 하지만 문건은 청와대 지하 벙커 B1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넉 달 만에 1,600만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탄핵
탄핵 직전인 지난 2017년 2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만든 이른바 계엄령 문건, 공식 명칭은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경우 촛불 집회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계엄을 선포해 이를 진압하고 점령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 등 서울 곳곳에 장갑차를 동원한다. 보수 언론을 통해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등 언론을 통제하고 SNS와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강력 조치도 담겼습니다. 문건의 작성 책임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탄핵 정국 넉 달 동안 청와대를 4차례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수사에 나섰을 때 조 전 사령관은 미국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일방적인 우편 진술서를 보내온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출국 5년 3개월 만에 돌연 귀국한 겁니다.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갑자기 귀국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국하지 않고 도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주한 게 아니고요. 귀국을 연기한 거죠. 시간적인 여유를 갖느라고 좀 늦어졌고요. 정상적으로 귀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국기문란 TF는 계엄 문건은 군사 기밀인데 유출된 것이 오히려 위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혹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는 정권이 바뀌자 봐주기 수사와 면죄부를 기대하고 귀국했다는 의심 어린 시선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